2026년도가 시작이 됐는데요. 짐승의 표가 2026년에는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게 되면 어디까지 진행이 될 건지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세워지는 패턴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교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패턴을 보게 되면 우리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짐승의 표는 이미 시도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미국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이 된 것에 대한 그 패턴을 저희가 보게 되면 지금 일어나는 그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 법령 제정 운동은 현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촉각을 세우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요일 법령 운동은 아무도 모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으므로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면하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일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일요일 휴업하는 법이 굉장히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정치 세력과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이 거기에서 맹목적으로 지금 이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개신교 정부가 그들로 자유로운 독립국가가 되게 한 원칙들을 희생시키고 입법을 통하여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퍼뜨리게 될 원칙들을 헌법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암흑 시대에 겪었던 로마 교회의 공포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얼마나 많은 이 일들이 발생할지,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 올지를 모르는 가운데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크고 엄숙한 사건들이 벌어지려는 때에 서 있다. 우리는 정말 이 때에 마지막 때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들이 신속히 연이어서 성취될 것이다. 모든 세력이 작용하려고 한다.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될 것이다. 그래서 일요 휴업법이 되려고 할 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면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말세와 관련된 예언들을 특별히 연구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사건들의 임박함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신앙 부흥이 일어나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기별을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나는 기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연구하고 마음에 확증이 될 때 그 사람에게는 깊은 회개로 들어가게 되고 준비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번 2026년에는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루로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과정을 알면 현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요 휴업령은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일요 휴업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던 주들이 있는데 그 주들은 어떻게 통과시켰는가 하면 처음 시작은 사회 위기가 발생됐을 때, 사람들이 인식했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타락된 사회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 라고 여론이 형성됐을 때가 바로
일요 휴업법을 통과시키자라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기도 운동이 벌어졌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 위기가 있을 때는 범국가적으로 우리 기도합시다라는 운동이 전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운동은, 기도 운동은 한 기독교로 모이자 이런 운동이 아니고요. 새로운 질서를 통한 번영으로 가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는 함께 기도하자. 이런 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면 안식과 도덕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위기는 도덕의 타락이 있기 때문에 사회 위기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안식과 도덕 회복의 운동의 핵심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 제정은 우회적으로 사회 공감대를 형성시키며 진행이 됐어요. 이거는 기독교 법이야 라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공감대를 형성시키면서 우회적으로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여론에 못 이겨서 법이 통과되고 급속도로 다른 주로 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요 휴업령은 이 단계로 지금 진행이 될 건데 비슷하게 유사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실상을 보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자, 사회 위기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기 인식으로 사회 정의를 구현하자는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호응을 받게 되죠. 자, 17세기 청교도 사회에서는요, 도덕 붕괴와 신의 진노를 인식함으로써 이때 청교도 사회에서 법을 만들자라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19세기 미국 부흥기에는 산업화, 고도화로 인한 사회 혼란이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의 법으로 가자라는 운동이 벌어진 것이 19세기였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금주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금주운동이 발생하기 전에 사회 위기를 느꼈는데 이때가 가정이 붕괴가 되고 알코올 문제가 사회 문제로 굉장히 급부상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미국 사회 인식을 한번 보게 된다면요. 작년에 2025년에는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면서 그때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한 미국을 다시 돌이키자라는 사회 정의 운동이 일어났죠. 그 집권 세력들이. 그래서 도덕적 해체와 국가 정책성 상실, 그리고 과도한 자유, 무질서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미국이 기독교 사회로 가야 된다. 이거 정책을 내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호응을 하고 있는 단계죠. 자, 19세기 미국 부흥기의 교황이 레오 13세였습니다.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화가 고도화가 되고 사람들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가 한 곳에 몰리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 7일을 근무하면서 굉장히 쉴 틈 없이 일하는 그런 시점에서 레오 13세가 어떤 정책을 피게 됩니다. 자, 이때 산업혁명 이후에 장시간 노동과 아동 여성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주 7일 노동 관행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레오 13세는 노동자를 생산수단이 아닌 인간으로 규정하면서 노동 문제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도덕, 신앙 문제로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무엇이 나왔냐면 금주법이 나오기 시작된 거죠.
자, 근데 이 레오 13세가 내세운 그 이론이 뭐냐면 레눔 로바눔이라고 하는데요. 자본과 노동의 권리와 의무, 이걸 노동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전환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게 원문입니다. 레눔 로바눔의 원문인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오랫동안 세계 각국을 뒤흔들어 온 혁명적 변화의 기운이 정치 영역을 넘어 실용 경제라는 유사한 영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현재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요소는 분명하다. 산업활동의 광범위한 확장, 과학의 경이로운 발견들,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변화된 관계, 극소수 개인의 막대한 부와 대중의 극심한 빈곤, 노동계층의 증가된 자립심과 더욱 긴밀해진 상호 결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연한 도덕적 타락에서 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레오 13세가 지금 주장한 내용이 요즘 그대로 레오 14세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노동자의 권익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노동자 역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권익을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의 영혼의 권익이 우선한다. 지상의 삶은 그 자체로 아무리 선하고 바람직하다 해도 인간이 창조된 궁극적 목적이 아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과 의무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대우에도 동의하는 것은 그의 권리를 넘어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노예 상태로 내줄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가장 신성하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인 하느님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자, 노동자는 7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요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 건데 하루는 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 그 내용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일요일과 특정 성일에 일과 노동을 중단할 의무가 따른다. 이 의무는 노동자 개인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대한 의무라는 거예요.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은 단순한 나태함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며 더더욱 많은 이들이 주장하듯 돈을 낭비하고 방탕한 쾌락을 누리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종교에 의해 거룩하게 된 노동으로부터의 진정한 휴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7일 중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그 쉬는 것이 그냥 방탕하게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종교적 의식과 결합된 안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업무를 잠시 잊고 생각을 천상의 일과 영원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로 돌리게 한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주일 안식의 이유이자 동기이다. 지금 레오 13세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레오 14세가 취임하면서 취임 연설에 이런 연설을 했죠. 레오 13세의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교황명을 레오 14세로 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교황의 이름이 발표되자 많은 이들은 레오 13세를 떠올렸다. 그분은 교회 최초의 사회 회칙인 새로운 사태를 1891년 5월 15일에 발표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교황이 사회적 문제, 경제, 노동에 대한 체계적인 성찰을 교회와 세계에 제시했던 것이다. 그래서 교황은 그동안에 종교적인 색깔을 많이 띄었는데 이때 레오 13세가 획을 그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 문제, 경제, 노동에 대한 체계적인 성찰을 교회와 세계에 제시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최초의 교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레오 14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선택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이 사실에 있습니다. 사실 레오 13세 교황께서는 역사적인 회칙, 새로운 사태를 통해 거대한 그 첫 산업혁명이라는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자, 이때 레오 13세는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다뤘고요. 이제는 오늘날에도 교회는 또 다른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응답하기 위하여 모두에게 그분의 사회교리의 유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 존엄성과 정의와 노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도전들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이젠 다루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레오 14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범국가적인 기도 운동이 전개가 됐어요. 그런데 범논의 전에 국가적 회개 및 기도를 소집을 했는데요. 기도의 개인화가 아니고 집단화로 전개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건이 아닌 도시 전체 기도, 주단위 국가 기도일을 선포하게 돼요. 근데 2026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루 100만 명씩 동시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 캠페인이 2026년부터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기도일 선포를 이 레오 13세 이후에 그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기도일을 선포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 회복은 사회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보이고 제도적 변화를 통해 실현을 한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적인 기도와 행동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제도적 변화가 생긴 것이 미국에서 있었는데 지금 오늘날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 기도의 날이란 무엇인가? 국가 기도의 날은 모든 종교를 가진 미국인들이, 모든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이슬람교, 불교, 그 다음에 모든 종교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우리 기독교를 믿어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당신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에서 기도합시다. 이 공통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죠. 미국에서. 자, 2026년도 미국은 기도합니다. 캠페인 전개하고 있고요. 100만 명이 동시에 국가를 위한 기도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죠. 지금 미국의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종교의 자유 옹호하며 미국은 기도한다 캠페인을 발표했어요. 작년 9월 8일에. 자, 이 내용은 신앙이 미국 정체성을 회복시켜준다는 신념 아래서 이것을 지금 발표를 한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성경 박물관에서 행한 강력한 연설에서 신앙이 미국 정체성에 미치는 지속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신앙 기반 가치에 대한 행정부의 확고한 수호를 부각하며 종교적 자유 보호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독립선언 250주년, 올해가 2026년이 독립선언 250주년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다시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이것이 지금 캐치프레이즈거든요. 앞두고 국가의 강성, 평화, 번영을 위해 미국인들이 기도로 하자.
기도로 하나 되자고 촉구하는 미국이 기도합니다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지금 미국에서 기도를 전개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국가의 새로운 질서를 통한 번영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개인이 아닌 국가 질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17세기 청교도 사회에서는요, 국가가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야 한다. 이게 청교도 사회에서 만들어낸 법을 이런 아래서 법을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1920년대 금주운동은 개인 절제가 아닌 사회 구조를 개혁하자. 그래서 우리 술 마시지 말자가 아니고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이것이 금주운동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2026년 기도의 핵심 키워드는 국가, 법, 지도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제도로 우리 국가를 이끌자, 변화시키자. 이것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가 금주운동 시절이죠. 자, 금주법 시대는 1920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에서 알코올 음료의 생산, 수입, 운송 및 판매를 금지했던 기간이다. 주의회들의 연속적인 법안으로, 그래서 이 금주법은 한 주에서 시작이 됐다가 모든 주에 갑자기 시행이 되게 된 거예요. 모든 주들이 여기에 합심이 된 거죠. 연합이 된 거죠. 주류 산업이 위축되었으며 1919년 1월 16일 비준된 미국 헌법 제18자 수정 헌법에 따라 금주법이 전국적으로 공식 도입되었다. 그래서 금주법은 공공도덕과 건강을 위한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운동으로 전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공공도덕과 건강을 위한 건데 이 캠페인에 안 따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반대하는 사람은 이 공공도덕과 건강을 해치는,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주로 개신교도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연합체인 금주론자들은 19세기 동안 처음으로 주류 거래를 종식시키려 시도했다. 그들은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술집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부패 등 알코올 관련 문제로 고통받는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자 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많은 지역사회에서 주류 금지령을 도입했으며 이러한 새로운 금주법 시행은 논쟁의 주제로 떠올랐다. 금주 지지자들은 이를 공공도덕과 건강을 위한 투쟁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여기 참여하게 됐죠. 근데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금주법이 사회운동으로 전개가 됐는데 지금은 환경 문제가 사회운동으로 전개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보면 교황청에서 라우다토시라고 책이 있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여기에서 내세우는 것이 환경은 모든 사람들, 인류가 사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지금 내용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금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죠. 우리가 환경이라고 말할 때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자연과 그 안에 사는 사회 사이의 관계이다. 자연은 우리와 분리된 어떤 대상이나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으로 여겨질 수 없다. 자연 시스템 내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해결책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는 단순하게 이 환경 문제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상호작용까지 연결되어 있고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지금 내용으로 전개하고 있죠. 우리는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소가 뒤엉킨 단일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 환경 보호를 위한 하루의 심은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라우다토 시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단순히 법으로서 이걸 강제한다고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 전체가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생태적 시민의식 형성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교육은 때때로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거나 좋은 습관을 심어주는 데 실패하곤 합니다. 법과 규정의 존재만으로는 설령 효과적인 강제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이 중요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오려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며 이에 반응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직 건전한 미덕을 함양함으로써만 사람들은 사심없는 생태적 헌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기도운동은 항상 멈춤의 제도화로 이어졌어요. 멈춤의 제도화로. 자, 우리 좀 전에 본 그 기도에 대한 결과는 뭐가 나왔냐면 블루로스 해서 우리가 안식법, 그 다음에 노동시간 제한, 공휴일 법제화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요. 지금 기도하자라고 하고 2026년 캐치프레이즈가 미국에서 무엇이냐면 쉼입니다. 그리고 리셋, 속도의 중단, 지속 가능성, 안식일 원리에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데이 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에서는 도덕적 개혁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운동 중 하나인 금주 운동이 흔히 일요일 휴업 운동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일요일 휴업 운동자들은 그들 사회의 가장 큰 복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처한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마치 금주와 개혁 운동의 원수처럼 비난을 받는다. 그래서 이 금주운동에는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죠. 그런데 이 여론이 워낙 컸기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금주와 개혁운동의 원수처럼 비난을 받게 돼서 나중에는 그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갔는데요. 앞으로도 우리한테 닥칠 상황이 바로 이런 거죠. 금주운동 대신 환경 문제로 이게 일요 휴업 운동과 같이 병행해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2025 일요일 휴식을 통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자. 이것이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죠.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많이 보고 있는 내용이죠. 일요일 안식일 휴식. 하나님은 안식일을 쉬는 날로 제정하셨고 아주 최근까지 유대 기독교 전통은 그날의 일에 대한 도덕적이고 법적인 규정으로 그 명령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모두에게 공유된 휴일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더 건강한 삶의 리듬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일요일을 쉬게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루 쉬는 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휴식을 즐기고 더 건강한 삶의 리듬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이것을 지금 가지고 가고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도 사회적인 문제로 가져가기 때문에 공감대를 지금 다 형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법 제정은 우회적으로 그리고 사회 공감대를 형성시키며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법은 절대 하나님의 명령이니 지켜라가 아닌 항상 세속적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19세기 미국 부흥기에 블루로스가 통과된 것은 도덕, 질서, 가정보호라는 명목하에 블루로가 통과가 됐어요. 1920년대 금주법은 공공건강과 범죄 감소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아서 금주법이 통과가 됐어요. 자, 2026년 기도의 핵심 키워드는 노동권, 환경, 정신건강, 그리고 공동체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사람들한테 지금 호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블루로 법이 통과됐는데 미국 헌법에는 정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블루로가 통과가 됐느냐? 여기에서 그 내용을 이게 합법이라고 통과가 됐어요. 자,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로 메릴랜드 주 대법원의 결정을 확정하였다. 이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메릴랜드 주의 일요일 영업 제한법, 블루로죠. 이 종교를 돕기 위한 종교적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며 이게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고 휴식과 여가를 위한 하루를 마련하려는 세속적 목적을 지닌 입법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 분립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거 합법으로 이걸 판결한 것은 이게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다. 그것을 인정해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지금 대법원에서 한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블루로 우리 다시 일요 휴업법은 합법으로 통과가 될 거예요. 왜?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자, 하루의 휴식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바로 찰리 커크의 사망이죠. 그리고 찰리 커크가 책을 낸 신의 이름으로 멈춰라 라는 책 내용 때문에 지금 전 미국에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요일 안식을 하자라는 붐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독자들에게 진정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킨 부분은 가장 초당파적인 주장일 것이다. 자, 그래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것은 어떤 종교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에 대한 회복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좌우가 다 이것을 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 좌우를 하나로 묶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기술이 우리의 사고 습관에 대한 폭군처럼 통제한다는 점이다. 일주일에 하루 휴대폰 없이 지내는 불편함 혹은 매호 이해하기 위한 종교적 필요는 없다. 세속적인 기술 안식일이 지난 10년간 문화적 유행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커크는 안식일이 신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 치유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안식일은 살아있는 도파민 금식이라고 쓴다. 그래서 찰리 커크는 어느 종교에 대한 안식에 대한 그 문제보다도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건강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다. 이게 사회 문제로서 불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자, 기도는 법을 명령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로 금주법은 여론 형성이 돼서 문화 정상화 그리고 법 제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과정으로 법이 제정이 됐어요. 2026년 입법이 발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체성과 가치를 선언하는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법 제정은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된다라고 여론 형성에서 마지못해서 여론 형성이 일어난 가운데서 법 제정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하루 휴식이 종교가 아니라 노동자의 휴식권으로 법 제정한 최초의 사례가 등장이 됐어요. 자, 미국인데요. 미국에서 고용주는 연속 7일 기간마다 근로자에게 최소 24시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에 동의하고 주당 40시간 초과 근무 시 적용되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가 7일째 근무할 수 있도록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동안에는 7일 근무해도 임금은 똑같았는데 이제 7일 연속으로 근무했을 때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줘라.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것이 합법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고 싶으면 주고 그러지 않으면 안 줘도 됐는데 이게 2023년 1월 1일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가능하면 일을 시키지 마라. 돈 많이 나가니까 이 추세가 전개가 됐죠. 자, 일요일 휴식 유도하는 법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1.5배 수당을 의무화시킨 거예요.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는 일요일 및 공휴일 추가 수당 규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 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을 시행을 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노동훈련부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규 규정은 로드 아일랜드 법에 따라 일요일 및 공휴일 수당 계산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소매업의 자격 요건을 최초로 정의했습니다. 자, 그리고 뉴저지에서는요, 일요일에 휴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존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블루로 법이 시행되는 주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있으나 마나한 법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뉴저지에서 드디어 이젠 그런 법이 있는데 인식을 시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요일에 쉬는 거구나.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뉴저지의 대형 쇼핑몰 아메리칸 드림이 일요일에 의류를 판매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그동안의 소송이나 이런 사건들은 자연스럽게 일요일은 그냥 일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소송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요일에 쉬는 거지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법이 현재도 있고요. 자, 미국은 28개 주에서 블루로우가 일요일 강제 휴무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제화는 미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오래되고 세월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요일에 술도 팔고 그 다음에 일도 시키고 그런데 이번에 일요일에 쉬는 법이 있었지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주류나 쇼핑을 할 수 없는 주류를 일부 허용하는 주, 모두 허용하는 주 등이 있다. 블루로는 존재하며 이것은 종교와 연결시킬 때가 짐승의 표가 세워지는 것이다.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2026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여 예배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28개 주에서는 진짜 강하게 이걸 시행하는 주가 있고 미비한 주가 있는데 이것이 다시 다 부활할 수 있는 지금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블루로 법은 연방 대법원에서 합헌으로 판결했다. 자, 블루로 법은 종교적 이유로 예배나 휴식의 날을 지키기 위해 일요일 또는 특정 요일에 특정 활동을 제한하도록 설계된 법률이다. 블루로 법은 또한 일요일 쇼핑을 금지하거나 특정 품목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블루법은 일반적으로 주류를 규제한다. 블루법이 종교에 기반을 두어 위헌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블루법이 특정 근로자에게 휴식의 날을 보장하고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합헌으로 판결했다. 아까 합헌으로 판결한 이유가 바로 종교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이걸 보았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주에서도 이 법이 통과될 때 수정헌법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올해 미국은 기도합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 미국 국민들한테 미국은 기도함으로써 국가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안정화될 거라는 것으로 사회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게 되는데 이 이후에 일반 사람들이 이제 법을 만들자라는 동의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